자, 이번 시간에는 MBTI 하기 전에 그리고 컨설팅 받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MBTI 검색해서 나오는 검사는 사실 정식 검사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 16personalities.com 이라고 되어 있어서 MBTI라는 알파벳이 아예 없거든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MBTI라는 알파벳을 쓰는 순간 라이센스가 없어서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소송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TI 정식 검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어세스타라는 정식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이 인터넷 검사를 보고 가짜 MBTI 검사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무료 MBTI 검사는 사실 정확한 검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정확한 MBTI가 아닐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 한 1000명 이상 정도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80% 이상이 바뀌셨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코로나 때 갑자기 단순 심리 테스트처럼 무료 검사가 퍼지다 보니까 대부분 그 가짜 무료 MBTI 검사 사이트에서 검사를 하신 결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식 검사란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MBTI는 정식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MBTI 정식 검사는 저처럼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사전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고 두 번째 정식 검사지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그리고 세 번째 사후 해석 과정이라고 해서 각각의 지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결과 MBTI에 대한 설명을 꼭 들으셔야지만 정식 검사를 FM으로 받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MBTI는 우리나라에서 혈액형처럼 여겨지지만 미국에서만 매년 200만 명이 실제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리 유형 도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는 칼 융의 성격 유형론을 검사화한 게 MBT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이어스 브리스 컴퍼니를 비롯해서 전 세계 115개국의 공식 기관이 있고요. 세계적인 리더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애플과 같은 데서도 MBTI를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실제로 리더십 강화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화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MBTI는 상당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MBTI를 찾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사실 감이 안 오시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컨설팅을 하면요 MBTI를 정해드리지 않아요. 전문가가 MBTI 정해달라고 MBTI 컨설팅 했는데 정해주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정해드리지 않고요 본인께서 나는 이 특정 MBTI구나 라고 확신이 들으셔야지만 진짜 MBTI 찾은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요 타인이 정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본인께서 애매하거나 헷갈린 것들이 다 해소가 돼서 이거구나, 이거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컨설팅이 종료가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진짜 MBTI를 찾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찾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MBTI를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식을 쌓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았죠. 학창시절부터 대학시절까지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았는데 정작 나에 대해 공부한 시간은 현저히 낮아요. MBTI는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MBTI만 제대로 활용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저에게 컨설팅 받으셔서 나에게 잘 맞는 사람 만나서 연애 시작하고 원래 직장 퇴사하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거나 이직하신 분들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MBTI 검사를 하시기 전에 좀 더 정확한 나의 MBTI를 알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는 사전 오리엔테이션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MBTI는 사람을 16가지로 구분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E라고 해서 I가 없지 않아요. 우린 둘 다 있습니다. 반반이라고 많이 느끼시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내용들은 정식 교육기관에서 알려준 것도 있지만 제가 1000분 넘게 봐드리면서 생긴 노하우들을 녹여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알아야 될 첫 번째, MBTI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손깍지 한번 껴보시겠어요? 반대로 한번 껴보시겠어요? 어떠신가요?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드시죠? 팔짱도 한번 껴보시겠어요? 팔짱도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반대가 어떻게 끼는 거지? 네, 헷갈리기도 하죠. 어떠신가요? 반대로 끼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상한 느낌이 좀 들죠.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신체적으로 선호하는 방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MBTI는요 심리적으로 선호하는 방향이 뭔지를 나타냅니다. MBTI는 총 4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EI, SM, TF, JP 각각의 4가지 지표상 내가 어느 방향을 좀 더 선호하는지의 차이예요.
그래서 MBTI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왼손 없지 않잖아요. MBTI도 똑같습니다. E라고 해서 I가 없지 않아요. 우린 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선호하는 방향이 뭔지가 MBT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선호하는 방향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선호하는 방향도 있다라는 게 이제 MBT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보고 열등하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부러워할 필요도 사실 없잖아요. MBT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수평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말로 비진단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IQ 테스트는 진단 검사입니다. 그래서 점수에 높낮이가 있죠.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좀 좋고 낮으면 안 좋죠. 하지만 MBTI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진단 검사라고 합니다. MBTI를 과외 선호도로 많이 예시를 들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딸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열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수평이잖아요. MBTI도 E, I, S, N, T, F, J, P 각각 단지 내가 어느 방향을 선호하는지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과외 선호도처럼요. 근데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E가 좀 더 좋아 보이거나 T가 좀 더 좋아 보이는 환경에 살면은 어떤 게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유리한 성격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어떤 성격이 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성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E가 많은 환경에서 I분들은 좀 더 소극적으로 보이고요. I가 많은 환경에서 이분들은 좀 과해 보이겠죠. 그래서 MBTI는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성격은 단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검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 MBTI 바뀌었어요. 혹은 저 MBTI 반반이에요.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MBTI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이 필요할 때 왼손도 쓸 수 있죠. 이런 거를 왼손을 꺼내 쓸 수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MBTI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I인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표를 한다거나 좀 더 이렇게 진취적으로 뭘 해야 될 때는 I분들도 E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I분들이 E를 꺼내 쓰는 환경에 계속 있다가 검사를 하시면 결과가 E로 나올 수도 있겠죠. 취업하고 나서 저 F인데 T로 바뀌었어요. P인데 J로 바뀌었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전통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사실 수직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F분들도 T를 많이 꺼내 써야 돼서 T를 꺼내 쓰는 상태로 검사를 하면 결과가 T로 나올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MBTI는 자가 검사 진단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페르소나 가면 정체성의 모습으로 검사를 하면 MBTI가 바뀐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실 때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신분이나 직책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상태로 검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거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걸로 선택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오른손잡이도 왼손 많이 쓰고 살았으면 반사적으로 왼손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호도라는 게 좀 어려운데 내가 익숙하거나 반사적으로 나가는 느낌보다도 내가 선호하거나 좋아하거나 대체적으로 그런 쪽에 기호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 MBTI 반반이에요.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반반이라고 많이 느끼시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오른손잡이인데 태어났더니 가족분들이 다 왼손잡이에요. 그러면 나도 왼손을 쓰게 되겠죠? 근데 왼손도 이렇게 쓰다 보면 또 곧잘 씁니다.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 저분은 왼손잡인가 오른손잡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죠. MBTI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봤을 때 저분은 E인가 I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죠. 나조차도 주구장창 왼손만 쓰다 보니까 나 왼손잡이 아닌가? 근데 오른손 편하기도 한데?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겠죠. MBTI도 똑같아요. 내가 T인데 F를 많이 꺼내 쓰다 보면은 나 F 같기도 하고 T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반반이라고 느끼시는 이유는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반대되는 걸 많이 꺼내 쓰다 보면은 반반이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난 F인데 가족이 다 T예요. 그러면 T가 지지받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T를 많이 꺼내 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TF가 반반이라 느낄 수 있고 심지어 T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살아오다 보면 실제 내 선호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꿈틀꿈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면 내가 좀 F적인 게 좀 더 나에게 잘 맞구나 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찾게 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MBTI 어떻게 사람을 16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냐. MBTI는 사람을 16가지로 구분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예를 들어 저 오른손잡이거든요.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저 오른발잡이고 레귤러 부피라고 해서 보드 탈 때 이렇게 타는 게 편한지 이렇게 타는 게 편한지가 있어요. 저는 레귤러 부피예요. 왼쪽. 윙크할 때 왼쪽 윙크가 더 편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른손잡이에 오른발잡이에 레귤러에 왼쪽 윙크잖아요. 이 네 가지 방향성의 기호도를 나누면 총 16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오른손잡이에 오른발잡이에 레귤러에 왼쪽으로 윙크하는 걸로 구분을 한 건가요? 16개 중에 한 가지인 건가요? 아니죠. 사실은 MBTI는 이렇게 16가지로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선호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16가지로 나눠진 것 뿐이에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할 때 T분들도 공감할 때 F 꺼내 써야 되잖아요. F분들도 뭐 날씨 좋아서 나 일 안 할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P 꺼내 써야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꺼냈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T분들은 F를 많이 꺼냈으면 좀 힘들죠. 우리 아까 손깍지 끼고 팔짱 낀 것처럼 반대되는 건 다소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내가 의식적으로 꺼내 쓰는 게 중요해요. 무의식적으로 막 휘둘리는 느낌이 아니라요. 자, 그럼 지금까지 MBTI 검사나 컨설팅 하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좀 헷갈리시면 빨리 감기로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EISNTFJP 각각의 지표에서 뭐가 좀 더 좋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리고 신문과 직책에 구애받지 않고 검사를 하셔야지만 원래 진짜 내 선호도 MBTI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MBTI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람, 일, 투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MBTI는 사실 알파벳 4개가 끝이 아니에요. 알파벳 4개가 도출되기까지 심리 기능의 위계의 구조도, 설계도가 있는데요. 이 구조도, 설계도를 좀 더 쉽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알파벳 4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심리 기능의 위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게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죠. 진짜 MBTI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되게 홀가분해하세요. 왜냐면 MBTI를 찾았다는 얘기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것들이 힘들었고 어떤 걸 애쓰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를 알게끔 해주기 때문에 홀가분해 하십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직업도 바뀌었고 그리고 연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있진 않아요. 힘든 연애를 하시다가 잘 맞는 연애를 시작해서 연애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교사하시다 퇴사하시고 좋아하는 일 찾아서 스타트업 회사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요. 제 후기들을 보면 되게 다양한 후기들이 있어요. 제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MBTI를 찾으면 되게 홀가분해지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왜 힘들게 살았는지, 왜 이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BTI는요, 사실 타인을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려고 만든 도구가 아니라요. 그리고 16가지로 구분하려고 만든 도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나, 나 오른손잡인가, 내가 좀 더 선호하는 게 뭔지를 알게끔 해주는, 나를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가 MBTI입니다. 그러면 나 오른손잡인데 상대방은 왼손잡이에요. 그럼 나랑 다르구나, 이렇게 타인이 나와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MBT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MBTI가 가볍게만 여겨지는 게 사실 전문가로서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사실 도구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칼도요, 요리할 때 쓰면 좋은 도구지만 남을 해하려고 쓰면 안 좋은 도구가 되잖아요. MBTI도 똑같습니다. MBTI를 오용하고 남용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좋은 도구가 되지만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MBTI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진짜 나의 모습으로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